그러니까 천변이 범행지 근처, 유기지가 범행지 근처였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변에 놀러 왔나? 낮 시간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 범행 목적이 이상한 거예요. 1997년 9월 2일 화요일 대전 중구 중촌동.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25살의 엄마 이 씨는 언니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벌써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온 두 사람. 엄마 이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시 만 4살이던 아들 전군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군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다가 없어졌는데 엄마가 오후 4시까지 찾아다니다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한 뒤에도 이 씨는 언니와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진 아이. 엄마는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공포도 밀려왔을 겁니다. 1990년대는 어린아이 유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91년 1월 서울 강남에 살던 10살 이형호 군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종된 후 4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엄마 이 씨가 전 군을 찾아 헤매기 사흘 전인 8월 30일에는 서울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이 사건 해결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박초롱초롱 빛날이라는 이름의 10살 여자아이가 8월 30일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실종됐는데 범인이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시는 범인이 잡히기 전이라 연일 뉴스에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생사와 범인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도 유괴된 것이 아닐까 엄마 이 씨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네를 돌아다니며 물어봐도 아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본 사람이 없었고 유괴라면 걸려왔어야 할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엄마 이 씨는 동네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동네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덜덜 떨면서 이상한 걸 봤는데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천변에서 놀고 있는데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면서?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자 밑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진짜 시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체를 확인하는 중에 우리 복지관 직원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신은 천변 옆 빗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발견됐는데 물속에 얼굴을 박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몸 위에는 접힌 종이 상자가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크기가 다른 돌들이 여러 개 올려져 있던 상황. 시신은 안타깝게도 엄마 이 씨가 애타게 찾던 4살 전윤철 군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눈썹 근처에 3cm 정도의 찢긴 상처와 멍을 제외하곤 특별한 외상이 없었습니다. 유괴 후에 금전 요구가 없는 점 등으로 돈을 노린 것이라기보다 아이를 차로 받은 뒤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뺑소니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 부모에 대한 원한으로 아이를 살해할 가능성도 있어서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변 종이상자 속에서 발견된 아이. 대체 이런 짓을 저지른 악마는 누구일까? 그의 늦여름 잔인했던 진실은 천천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97년 9월 대전 중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그날 저녁에 정말로 뉴스에 이 사건이 도배되다시피 해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4살 남자아이였고요. 이제 천변에서 발견된 위치,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아이를 여기다 죽였다고 하면은 여기다 유기하는 건 좀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왜냐면 금방 발견되잖아요. 네. 그것도 종이 박스에 이게 밑에 놓고 도로로 올려온다는 게 아니 그래봤자 어차피 발견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유기라는 게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유기의 목적이 완전한 은폐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 아니면 뭐 했다 그러면 도망가면 되지 왜 굳이 천변까지 내려와서
아니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가 밑에 절벽 밑으로 굴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네. 이건 전혀 그게 아예 네.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에 뭐 자발적으로 왔거나 아니면은 끌려와도 이상하죠. 끌려와도 여기에 왜 여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 성범죄 목적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천변이 범행지 근처, 유기지가 범행지 근처였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지? 천변에 놀러 왔나? 여기에 왜 놀러 와? 낮 시간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 범행 목적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4살 애가 단독으로 가기에는 좀 뭐 아니 그럴 수도 네. 있죠. 4살 정도면. 네. 근데 조금 단독으로 가기엔 뭐하죠. 이 주변 풍경이 나오는데 네. 뭐가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애들끼리 네. 놀러 가는 곳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애들끼리 갔을 수 있는 건데 애들끼리 갔어도 지금 근데 이 아이는 부모가 있잖아요. 네. 부모가 찾았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그냥 애들, 동네 형들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쓱 갔다. 그러면은 아마 저도 기억나기로는 대충 5살, 4살, 6살 그때쯤에 그냥 동네 형들 따라서 네. 놀러 가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어른이 데리고 가기엔 그렇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놀이터도 아니고 낚시하러 애들 데려가기도 이상한 거고 네. 낚시할 때도 아니고. 근데 이게 오후 1시 10분경에 실종이 됐고 오후 4시경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런 유기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 중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짧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유기한 게 어설프고 눈에 띄니까 네.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상상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목적으로 했으면 전화가 걸려오고 애를 물론 직후에 죽이는 경우는 많지만 그래도 돈을 받을 때까지는 애를 어쨌든 시신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그 부모를 봐도 유괴는 아닌 거예요. 네. 돈 목적 유괴는 아닌 거예요. 돈 목적 유괴도 아니고 지금 뺑소니라고 보기에도 지금 장소가 굉장히 이상하고 그리고 맹손이로 보기에도 네. 몸에 상처가 없잖아요. 네. 눈썹 근처에 3cm 정도의 찢긴 상처와 멍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외상은 사실 이게 뭐 부검 감정서가 이제 드러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자세한 부분은 알 수가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사실 이 눈 밑에 네.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뺑소니는 아닌 거지. 네. 교통사고는 아닌 거지. 그럼 뭐 어떻게 살해를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물속에 넣고 그러니까 질식시켜서 네.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보통 이제 저희가 유괴 사건, 뭐 홍순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액살 혹은 보통 목을 조르죠. 네. 끈이라든가 이런 걸로. 네. 그죠?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라 목에 했다고 하면 목에 멍이나 뭐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예. 보통 유괴범의 방법은 아니다. 그렇죠. 그냥 물속에 넣고 이렇게 익사시킨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유괴하고는 뭐 많이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느낄 거예요. 자, 참혹했던 시신을 뒤로 경찰에게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수사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를 탐문하던 경찰은 놀라운 목격담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종이 상자를 천변에 버리고 도망치는 걸 본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성인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중학생 정도로 10대처럼 보였다는 범인. 범인이 중학생일지 모른다는 말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나 발생할 엽기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다는 공포심도 있었습니다. 당시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고 우리나라에도 소식이 전해져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일명 일본 고베 어린이 살인사건입니다. 고베 사건이 1997년 5월에 처음 알려졌는데 아즈마 시니치로라는 14살 중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에 시신 머리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문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이미 초등학생 4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한 중학생 시니치로는 5번째 사건을 저지른 뒤 6월 말경 체포됐습니다. 중학생 연쇄살인마라 불린 시니치로. 혹시 일본 사건을 흉내낸 중학생 살인마가 나타난 건 아닐까? 경찰은 목격자를 불러 더 자세히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12살의 초등학생 최군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키가 170cm 정도 되는 중학생 형이 종이 상자를 들고 천변에 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랑 가서 보니 시체가 있어서 복지관으로 달려가 어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군이랑 함께 놀고 있던 8살 이군도 같이 중학생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탐문을 하던 경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군, 이군과 함께 놀던 아이들 중 중학생을 봤다는 아이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경찰은 최군과 이군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각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8살 이군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 최군이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들 말로는 진술을 듣는 내내 정말 충격적이었고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8살 아이 입에서 최군이랑 같이 4살 윤철군을 죽였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정말 무섭게도 4살 아이를 살해한 범인은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아이는 평소 윤철군과 친하게 지내며 잘 놀던 사이였습니다. 혹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들의 자백으로 알려진 사건의 진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최군과 2학년인 이군은 4살 윤철군을 혼내주자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윤철군을 천변적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영문을 모르는 윤철군을 물에 빠뜨렸다가 꺼냈습니다. 윤철군이 울자 돌을 들어 윤철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군이 다시 한번 윤철군의 얼굴을 물속에 넣어 살해했습니다. 최군은 윤철군의 얼굴을 물속에 넣은 이유에 대해 돌을 던지니까 이마에서 피가 나서 라고 했습니다. 또 TV에서 물속에 얼굴을 넣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따라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최군과 이군은 종이 상자를 가져와 사망한 윤철군을 덮은 뒤 그 위에 돌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 몇을 불러 죽은 윤철군의 시신에 함께 돌을 던졌습니다. 네, 이 범인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게 동기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 진술했다면 이 4살 윤철군이 자기보다 어린데 이름의 끝자를 좀 이상하게 불러서 놀리는 듯해서 혼내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범행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애가 뭔가 뭐 발음이 어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애들을 따라서 그 애들을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이제 얘들의 뭔가 화가 나서 혼을 내주자. 거기까지는 혼을 내줄 수는 있죠. 뭐 때리거나 그럴 수는 있죠. 그거야 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물을 빠뜨리고 돌을 던지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얘들한테 뭔가 그게 이 엑셀레이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얼굴에 넣는 익사를 시킨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기적으로는 충분히 혼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어떤 뭐 TV 드라마나 아니면 이런 매체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고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흉내낸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이건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어렵고 행위를 하는데 네. 그 행위 결과가 죽은.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또 죽이고 나서 했다는 행동도 친구들을 불러서 돌을 던지게 했다. 애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공범의식이고 쟤는 나쁜 애야. 그러니까 처벌을 한 거야. 라는 걸 이렇게 심어주려고 자신 또 스스로도 네.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려고 네. 무서우니까 그렇게 행동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저는 섬뜩한 부분이 이제 애라면 이게 뭐 그렇게 자기도 우발적으로 했다면은 두렵고 놀라서 뭐 부모님이나 어른한테 가서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이게 최초 보도를 보면은 목격자로 나와요. 이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하죠. 제가 봤습니다. 범인을 봤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중학생 형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라고 거짓 진술을 자기가 나서서 하거든요. 그리고 어른이라고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12살짜리가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게 좀 저는 좀 그렇죠. 섬뜩하더라고요. 많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아마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근데 그 행동의 결과라든가 의도가 이게 살인이나 사체유기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느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악함인가요? 이게 뭔가요? 얘가 그것 자체는 영악함이죠. 네. 그러니까 범죄적 영악함은 맞는데 네. 그게 살인과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아이들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보통
결손 가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90년대 초부터 그때가 굉장히 한국 사회가 혼란된 시기라는 것은 범죄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IMF 포함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네. 이 부모들도 많이 뭐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사회학자들도 꽤 있는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는지 여기는 막 또 뉴스들은 많이 또 이러잖아요. 데스크에서 그렇죠. 이유를 뭐 찾아서 뭐 취재해봐. 그래서 뭐 가정 환경도 조사하고 이랬나 봐요. 근데 12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렇죠. 아시다시피 97년이니까 97년 초부터 이제 뭐 네. 하나하나씩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고 경제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아니면 바로 전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되는 네. 강남에 뭐 흔히 말하는 논다는 애들 돈 막 흥청망청 했는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네, 최국내 집 같은 경우는 월세가 5만 원이었는데 이걸 못 내는 날도 많았고 학교를 결석하는 날도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도벽이 심했고 일명 문제아로 불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군 같은 8살 이군 같은 경우에는 한 살 때 어머니가 가출해서 아버지가 이제 키웠는데 아버지도 이제 외지에서 막노동을 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집에 오는 그렇죠. 정도였다. 소위 그냥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 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런 형태의 아이들 이제 근데 이걸 너무 주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IMF 위기를 얘들만 겪은 건 아닌데 네. 그만큼 이제 사회가 흉흉했고 그만큼 또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었고 네. 그게 또 드라마나 아니면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이 12살 아이한테도 분명히 그런 것이 영향이 끼쳤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게 다이렉트한지는 모르겠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두 살인 사건에 우리 서 했었죠. 네, 예. 초등학생 아이의 머리를 잘라서 그 안에다가 뭔가 쪽지 같은 걸 넣는 시니치로라는 중학생 그렇죠. 범인이 예.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연쇄살인마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건 나이만 그렇지 실제로는 성인 연쇄살인마랑 별 차이 없는 네, 그건 진짜 범죄 각성된 애예요. 네,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무엇인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자기보다 힘이 약한 네, 어린애한테 한 거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집 못 살고 이런다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가 4살짜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관계가 없죠. 그렇게 불렀다 하더라도 누굴 따라서 그냥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때리고 근데 때리는 방법, 혼내주는 방법이 TV나 이런 데서 본 이런 범죄적 방법. 그냥 물에 익사시키는 고문하는 방법. 이게 섞여버리니까 네, 그 당시에도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이죠.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아이러닉한 게 처음에 보도했을 때는 이 친구 얼굴이 나와요. 보도 목격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흉 나왔어. 이건 목격자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보도에는 얘가 범인으로 밝혀지니까 돌려. 뒷모습이 나와요. 이게 같은 애예요. 네, 네. 같은 옷 입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범인이라고 밝혀지고 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살, 8살 촉법이니까 귀가 조치시킵니다. 촉법도 아니죠. 18살짜리는 아예. 네. 네. 그러니까 촉법은 10살부터 네, 네, 14살까지인데 그 나머지 아이는 아무런 관계도 것도 없고 네. 이 아이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소년 보호 처분을 얘한테는 했어야 되는데 네. 그 형사 처분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너무 어린 거예요. 살인을 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좀 황당한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그래서 이 20대 중반의 어머니는 애를 찾아다녔는데 그날 오후에 애가 죽어서 발견됐고 목격자가 나타나서 범인 잡나 했는데 걔가 범인이었고 걔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걔가 범인인데 그냥 풀려난 것을 하루에 겪은. 그렇죠. 예. 그냥 나중에 조사를 하고 아마 근데 이렇게 풀려난 건 아니라 네. 나중에 보호 처분으로서 뭔가 다른 걸 받았어요. 네. 근데 12살짜리를 소년원에 넣으면은 그게 는다 한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화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주 어린 친구들의 미래를 없앨 것이냐, 사회가 억압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아이들이 네. 여기서 보듯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아서.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애를 잃은 이 부모 그리고 4살에 죽은 아이는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디서 보상받으며 뭐 어떻게 했냐. 그냥 죽은 거죠. 보상도 못 받아요. 뭘 보상을 받아. 받을 것도 없고 처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제일 안타깝고 난감한 거죠. 참 여러모로 이제 이런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아직도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가슴에 아이를 묻고 사실 텐데요. 이제 영원히 4살의 모습으로 부모님의 가슴에 남아있겠죠. 네, 윤철군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